평화 집회에 공권력으로 폭력 진압한 윤석열 정권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농조합의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된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금융노조 우리 동지들과 또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을 포함한 한국노총 지도부 그리고 우리 당의 김지용 의원님을 포함한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했던 총력투쟁 결의대회였습니다. 주어진 절차에 따라서 집회 신고된 내용에 따라서 적법하게 진행됐던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집회 마무리 즈음해서 경찰력의 강제 투입으로 우리 국회의원 박홍배 의원을 포함한 다수의 관계자들이 부상을 입는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아니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 안산병 국회의원 박해철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는 전국 노동종 실천단 단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전현희 노동종 실천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노총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현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홍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송재봉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진욱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백승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전국노동위원회 유주동 위원장 직무대행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평화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오늘 아마 참석자 중에는 어제 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던 관계자분들도 참석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장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발언 순서는 전현희 노동조정 실천단장님의 발언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님의 발언, 그리고 김영선 한국노총 금융노조 위원장의 발언, 그리고 신정훈 행안위원장님의 발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응급실에 가셨던 어제 참석하셨던 박홍배 의원님 순으로 현장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현희 노동조정 실천단장님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공권력에 의한 폭력 행사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주 69일째 시작으로 노동 탄압에 나서더니 이제는 노동계 전체를 적대시하고 입틀막까지 하려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발생한 한국노총 금융노조 집회에 있어서 사실상 있어서는 안 될 참담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안은 노동계에 대한 무차별적인 윤석열 정권의 탄압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야간 집회는 근본적으로 불허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의지가 반영된 그런 사안이다 봅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유지되었던 야간 집회의 소음 기준이 올해 8월에 65데시벨에서 60데시벨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야간 집회에서 확성기 장치 없이도 그냥 육성으로 노래만 불러도 사실상 기준 위반이 되는 매우 강화된 조치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촛불이 두려운 것입니까? 앞으로 야간에 발생하는 일체의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이 정권의 궁지에 몰린
윤석열 정권의 궁여지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과 그리고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은 결코 이 문제를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발입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윤석열 정권은 국회의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무력 행사가 일상화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걱정이 듭니다. 저는 지난 법사위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청문회, 민주당 국회에서 개최하는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와 그리고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이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가지고 용산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어제와 똑같은 식으로 경찰 권력이 동원되어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사실상의 무력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때도 제가 부상을 당한 바 있고 법사위에서도 부상을 당한 바 있는데 어제 발생한 사건을 보면서 앞으로 이 정권은 국회의원과 그리고 노동계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 행사, 무력 행사를 일상화해서 앞으로 이러한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그야말로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입틀막하겠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절대로 이 문제를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폭력이 일상화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폭력적인 공권력을 저지하는 대책을 강력히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은 노동계와 함께 이 문제를 자시하지 않고 끝까지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겠습니다. 앞으로 촛불이 두려운 윤석열 정권, 앞으로 이 야간 집회조차 원천적으로 금지하려는 이 정권에 대해서 반드시 무력화하는 민주당의 실질적인 대책 세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순서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발언이 있겠습니다.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의 폭력이 도를 넘었습니다. 평화적으로 진행되던 집회에서 먼저 물리적인 충돌을 유발하고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과잉 진압이라는 노동 탄압을 넘어서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마저 짓밟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어제의 폭력 사태는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윤석열 정권은 지난달부터 집회 소음 기준을 강화해 사실상 집회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너무나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권력은 이를 바탕으로 음향장치 일시 보관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시위 군중에 난입해 집회를 중단시키고 집회 참가자들을 방패로 밀치며 넘어지면 짓밟았습니다. 한국노총은 평화적 시위마저 폭력적으로 중단시킨 이번 사태와 그들의 거짓말을 절대 관가하지 않겠습니다.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투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입으신 조합원 여러분과 박홍배 의원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영선입니다. 이번 사건은 현재 정부와 경찰이 얼마나 국민의 분노와 집단 행동을 두려워하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금융노조의 통상적이고 합법적인 집회까지 과잉 대처했습니다. 평화롭게 물러나는 노동자들을 제압하고 흥분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겁먹으면 사나워지는 것입니까?
역사적으로 저항의식 가득한 국민혁명을 촉발시킨 방아쇠는 경찰들 공권력의 폭력이었습니다. 정권 눈치 보며 국민을 때려잡지 말고 국민 눈치 보며 민주적이고 극도로 절제된 공권력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만에 하나 이번 사건이 노동자를 겁주거나 억압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금융노조가 막아설 것입니다. 금융노조는 한국노총 최대 산별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머뭇거리면 노동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민주주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강력하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투쟁에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신정훈 행안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입니다. 어제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노동탄압을 넘어서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국민들의 대변자인 국회를 짓밟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오늘 오전 경찰청의 경비국장 그리고 관련자들을 불러서 이 자리에 계신 전현희 의원님과 함께 상황을 파악하고 또 이 합당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제 집회에 대한 탄압은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경찰의 과잉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고 또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이 지금 침탈당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국회 앞은 국민들이 늘상 대의기관인 국회를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음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양해가 있었고 또 기준 역시 그렇게 크게 과하지 않았습니다. 집회 시간이 1시간 조금 넘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데시벨 소음 기준을 가지고 이 집회를 방해하고 집회의 필수적인 수단인 확성기를 일시 보관한다는 그런 이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도 용서할 수 없지만 집회의 원활한 과정을 또 경찰과 이 시위자 간의 그런 충돌을 막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합리적이고 또 굉장히 합법적인 그런 노력조차를 경찰이 용인하지 않고 방패로 밀어붙이고 넘어진 사람을 짓밟고 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번 사태를 결코 묵과하거나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경찰에게 이와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첫째는 어제 경찰 진압 과정에서 지휘라인에 대한 정확한 이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통신 현장 지휘자와 상급 지휘자 간의 통신 기록까지를 포함한 모든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기에 이 합법적이고 또 합리적인 이런 집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했던 그런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의 엄중한 요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경찰청을 상대로 한 회의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철저히 규명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제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은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노동 탄압을 넘어서 국민의 기본권 그리고 국회를 무시한 것을 넘어서 이제 앞으로 집회와 시위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기본적인 권한 자체를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경찰청과 국가기관을 상대로 해서 저질러지는 이런 집회에 대한 과잉 진압 반드시 막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어제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강제적이고 불법적인 강제 진압에 실질적으로 많이 다친 우리 국회의원 박홍배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국민들의 평화 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을 규탄합니다. 어제 저녁 금융노조 결의대회 도중 경찰과 국회의원, 금융노조 조합원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집회는 사전 신고가 완료된 합법적인 집회였으며 일반 조합원들이 참석하고 가수 밴드가 와서 문화 공연을 진행할 정도로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소음 기준 위반을 이유로 집회를 강제적으로 해산하기 위해 진압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를 중재하려던 국회의원들과 진압을 저지하려는 노동조합 관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수차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회가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거의 끝났으니까 돌아가라. 위에 계단이 있어 위험하다. 경찰들도 그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들은 저를 비롯한 동료 국회의원과 조합원들을 밀치고 진압을 강행했습니다. 조합원이 쓰러지고 밟혔고 저 역시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방패에 밀려서 경찰의 구두발에 발목을 밟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명백한 과잉 대응이 있었음에도 그저 언론을 통해 억지로 뚫거나 무리하게 들어가지 않았다. 경찰과 마찰이나 문제가 없었다. 체증 또한 없었다라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시간까지도 당사자인 노동조합이나 우리 의원실들에게 상황 설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며칠만 거짓말만 하면 될 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런 지시를 했고 어떤 절차를 걸쳤는지 철저하게 검증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합니다. 평화로운 집회에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왜 필요했습니까? 다 끝나가는 집회에 소음 기준 위반을 이유로 다수의 경찰 인력을 동원하여 강제 진압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공권력입니까? 정부가 말하는 폭력은 노동조합이 아닌 경찰이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자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의 공권력 남용은 어제만의 일이 아닙니다. 2023년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폭력 진압 사태가 또 하나의 사례였습니다. 올 8월에는 집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음 기준을 무턱대고 강화해 사실상 집회를 규제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대체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서 국민들의 입을 막으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인지 독재정권 공안정국인지 눈을 의심하게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권력 남용, 경찰의 폭력행위,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네, 평화집회 공권력 폭력 진압에 대한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저희 당에서도 이 폭력 진압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도록 하고 또 그 후속적인 여러 가지 절차들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윤석열 정권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